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무입니다. 3월 7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400만 원 언저리입니다. 상승이 나오면서 절대 밀리지 않고 있어. 흔한 이동평균선도 깨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 이동평균선까지. 그만큼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이더리움도 강하죠? 계속 강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540만 원 언저리. XRP도 시장에 대한 키맞추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얘는 상승폭이 조금 더 나와야 되겠지요. 아니 사실 얘는 상승이 아니라 폭발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동안 눌러왔기 때문에 그들이 대폭발을 시키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정해진 일이에요. 자, 그리고 도지코인은 215원 상승이 쭉 나오다가 드디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죠. 자, 시바이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나오다가 드디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 자, 보시다시피 이 흐름이죠. 도지도 비슷합니다. 여기서 꺾이더라도 저는 그 물량을 소화하고 다시 갈 걸로 보고 있어.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쭉 달렸죠. 솔라나가 달렸습니다. 체인리크 얘가 달렸죠. 그 다음 인공지능 테마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지와 시바이누가 쳤죠. 또 섹터별로 다른 애들도 이동할 겁니다.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폭발 말입니다. 순번대로 자기 자리 지키면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지를 기준점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얘는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겁니다. 얘가 갈 자리는 고작 200원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 126원, 여기서 2.5배, 2배도 안 갔어요. 250원 기준. 지금 215원이죠? 뭐 고점 기준으로 2배가 좀 넘었겠죠. 고작 이거 보고 도지를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공이 몇 가가 되고 투자해줄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시바이누는 단기간에 폭등이 나왔습니다. 몇 거래일 만에 그 물량을 소화할 거고 시장이 좀 더 흔들거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물량을 소화하고 갈 확률이 높다. 시차 건너서 순번대 또 한 차례 돌아가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캐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캐시가 상당히 이거 직접 캐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은요. 보시면 이 구간을 뚫어냈는데 상당히 오랜 구간이 걸렸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7월 달이에요. 7월 달이니까 지금 3월이니까 이때 한번 치고 장한 때 한번 두 번 찍고요. 요 작지 않은 구간 동안 하나, 둘, 셋, 넷, 다 7월이면 8, 9, 10, 11, 12, 1, 2 하나, 둘, 셋, 넷, 다, 7 한 7개월 가까이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리고 한 방에 뚫어냈죠. 그리고 건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상황에 있다. 모든 코인들과 함께 모든 코인들은 아니죠. 정해진 코인입니다. 기득권의 선택을 받았고 자체 펀더멘탈이 튼튼한 코인들 제 멤버십에서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일석 모인 대표, 은행보다 싸고 빠른 해외 송금, 연내 일본 직접 진출하겠다. 대한민국의 핀테크 업체 모인입니다. 여기에서 미국, 일본 등 50여 개국을 지원한다. 수수료 은행 대비 절반이야. 기업 고객 대상으로 서비스를 강화한다. 자, 모인의 바로 서일석 대표라고 합니다. 은행보다 해외 송금이 간단합니다. 수수료가 적고 속도도 빠르죠. 서일석 모인의 대표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접 구축한 글로벌 외환거래망으로 송금 가능한 국가가 계속 늘고 있다. 모인은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 50여 개국 은행 계좌로 외 해외 송금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6년 모인을 창업한 서대표는 삼성전자 선임연구원, 소프트뱅크 아시아 책임 심사역을 지냈다. 소프트뱅크와 연결이 됐었다. 그리고 이 모인은 다시 한번 리플과 연결이 되죠. 해외 연내 일본 직접 진출하겠다. 일본 시장 공략도 강화한다. 일본은 한국에서 송금하는 수요가 많다. 일본 현지 금융 시스템은 한국보다 크게 낙후됐다. 그만큼 사업 기회가 많다는 뜻이다. 올해 일본 정부로부터 해외 송금 사업 라이센스를 받아서 일본에서 직접 송금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이보다 이전에 며칠 전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인 니움입니다. 니움은 일본 금융청으로부터 유형 1 자금이체 라이센스를 확보한 최초의 글로벌 핀테크 업체가 되었다. 니움이 이미 모인 이전에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그런데 니움이 일본 타입 1을 라이센스를 획득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라이센스 통해서 우리는 실시간 송금뿐만 아니라 비용 효율적인 거래를 기대하여서 한국과 일본 간의 송금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용이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인 서희안 대표는 이를 통해 모인과 니움 모두 고객 만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 이 말은 뭘까요? 모인과 니움이 연결됐다. 니움과 리플이 연결됐다. 결국 그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는 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니움은 리플의 공식 파트너사이자 주요 고객입니다. 보시면 주요 고객을 보면 태국 시암상업은행, 니움, 트랑글로가 있죠. 말레이시아 송금기업. 자, 그리고 이 모이는요, 여기 보시다시피 서희안 대표이죠. 그리고 트랑글로의 대표입니다. 지금 계약서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모인 등과 같은 선도적인 기업을 위한 결제 방식을 혁신합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 중 하나는 파트너와 약속을 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를 믿어주신 모인께 감사드립니다. 모인 서율석 CEO와 지금 말레이시아 송금기업 트랑글로와 계약 후에 이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국경화 문제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촉진하고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미 1년 전에 트랑글로, 모인, 다시 한번 니움과 모인이 연결되면서 말레이시아, 더불어서 니움은요, 말레이시아 송금기업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뻗어나가는 글로벌 주요 공급망입니다. 더불어서 니움도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싱가포르 기반으로 하지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이미 리플에서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니움을 보시면은요,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멕시코, 그러면서 북미, 남미, 동남아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로 확장합니다. 이 부분은 트랑글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과 일본, 여기를 통해서 니움과 트랑글로 모인이 연결되고 있었다. 자, 더불어서 트랑글로는요, 리플이 트랑글로의 지분 40%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인 또한 이미 여기서 리플렛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모인은 스텔라 리플 등 암호화폐를 연결해서 송금 전용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외에도 국경 간 상계 그런 방법도 사용했다. 2016년 설립 당시 암호화폐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서비스를 개발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서 블록체인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국경 간 송금 솔루션인 리플의 엑스 커런트를 통해 태국으로의 송금을 허용했습니다. 태국은 태국 시암과 연결이 되죠. 대한민국의 주요 거점입니다. 엑스 커런트는 ODL, ODL은 리플 페이먼트로 연결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 모인의 홈페이지입니다. 보시면은요, 앱으로 1분 만에 등록금, 기숙사비를 보내는 유학비 송금 럼칭. 쭉 나와 있죠? 모두를 위한 쉽고 간편한 해외 송금. 일본, 미국, 유럽,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47개국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인해 보세요. 돈을 보낼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이미 리플과 연결되면서 그 망이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토큰화의 혁명의 일환이겠죠. 중국 저가 공세에 롯데, 석유화학 상징한다. 롯데케미칼, 타이탄 보유 지분 75% 매각 추진한다. 동남아시아 석유화학 생산 거점, 작년 적자만 612억이다. 시총 705개국, 롯데그룹 구조조정의 신호탄을 주목한다. 석유화학, 대한민국의 역사를 끌어왔던 산업입니다. 롯데케미칼의 상징이었던 그 중국의 저가 공세에 지금 롯데케미칼의 타이탄 보유 지분 75% 매각을 추진한다. 이 말이 뜻하는 말은 뭘까요? 산업이 재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깐 역사로 돌아가 볼까요? 왜 석유화학이 지금 적자에 직면했을까요?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언제부터? 미국 경제 위기가 2008년도에 나왔죠. 전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수요, 생산을 해서 물건을 사줄 수 있는 국가가 없었어. 그때 중국이 나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물건 다 보내. 우리가 다 빨아들여서 생산해 줄게. 그러면서 중국이 드디어 미친 듯이 투자를 단행합니다. 그러면서 태양광, 석유화학, 철강, 건설, 조선, 기타 모든 것들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죠. 중국이 뭐 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다 박살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중국은 드디어
과잉 투자, 과잉 고정자산 투자, 과잉 건설,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죠. 이거를 일부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아시아 인프라, 육해상 실크로드, 이걸 펼치게 됩니다. 왜냐? 이 물건들이 남아도니까 그거를 여기에다 뿌리는 거야. 그리고 또 여기에다 기지를 박는 거죠. 또 위안화 국제화와 함께. 이게 다 맞물면서 진행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서 지금 중국은 뭘 하고 있을까요? 결국은 내수와 금융으로 변신하는 겁니다. 이미 중국 시장에서 지금 중국이 금융시장이 지금 바닥권에 박박히고 있지만 월가에 전 세계 탐욕스러운 자금들이 여기서 자금을 빨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출 경제에서, 공장의 경제에서 여기서 내수와 금융으로 변신하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융복합돼서 4차 산업혁명 또한 준비가 되고 있죠. 이 흐름을 읽을 수 있어야 돼. 이 판때기를 읽을 수 있어야 미래를 정확히 읽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득권 업체가 여기에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죠. 그리고 중동에서도 라이센스를 취득하고 있답니다. 여기가 바로 허브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또한 브릭스를 기반으로 해서 확장합니다. 미국과 유럽의 빨대를 꼽았던 것을 위치를 바꾸고 있죠. 여기에 있는 과도기라는 겁니다. 그쵸? 새로운 문명으로 가기 위한 지각판이 다시 축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 과도기라는 겁니다. 과일 달걀은 사치, 며칠째 콩나물만, 맘카페 뛰는 물가에 부글부글, 2월 물가 3%대 재진입. 10만 원만 들고 나가도 요즘 과일 달걀 두부까지 먹는 건 사치 맞죠? 2달째 너무 비싸서 사 먹을 연도조차 못 내고 있어요. 작년에도 물가 때문에 힘들었지만 올해 1, 2월은 더하네요. 이제는 살 염두가 나고 있지 않다. 10만 원 들고 나가도 장봐도 이틀이다. 부글부글 맘카페.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산 가격뿐만 아니라 집값이 뛰어서 더 이상 내가 평생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는 세상. 여기에다가 물가까지 뛰어서 생계까지, 이제 먹는 것까지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여기서 투자는 생존입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이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디플레이션의 세대였어서 물가가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미국 기준으로 2.5, 3을 맞추기가 너무나 힘들었어. 근데 지금은 인플레이션의 세상이죠. 한번 올라가면 내려가지가 않아. 밥상 물가 또는 소비자 가격들 말입니다. 한번 가격을 올려붙이면 내릴 수 없는 것들. 더불어 신성식품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4차 산업혁명과 경제 위기가 함께 다가옵니다. 여기서 또 버블이 오고 있죠. 투자는 생존을 위한 필수입니다. 어디서? 매크로 경제와 미래를 읽을 수 있는 통찰력과 그리고 끊임없이 R&D에 집중하는 제 채널과 제 멤버십을 통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멤버십에서는 보다 깊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있었죠. 연내 금리 인하 시사한 제롬 파월 의장. 그러면서 미국 증시 소폭 상승하였다. 그런데 물가를 확인하고 우리는 금리를 내릴 거야. 그리고 늘 시장을 컨트롤하는 도구로 활용해 왔습니다. 금리 이슈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 인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돈의 양이 늘어나죠. 그렇죠? 신용 창조가 나옵니다. 금리를 내릴 테니까 가게하고 기업들에게 돈을 좀 빌려봐. 우리가 좀 돈 싸게 빌려줄게. 그래서 그거 빌려가지고 소비도 하고 투자도 해. 그래서 유동성이 늘어나죠.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리더라도 앞에 경제가 불안해. 기업들도 지금 공채 비율을 3분의 1로 줄이고 있고요. 투자도 대폭 축소하고 있어.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내려봐야 투자를 단행한다거나 돈을 끌어와서 또 자산시장에 투자한다거나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이거를 정확히 직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금리를 올리면 사실은 경제 성장률이 받아주면서 올려줄 때가 가장 건강한 겁니다. 지금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가 올라가 있죠. 이걸 읽는 상태에서 매크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사실 금리의 세상도 끝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문명이 필요한 거죠. CBDC라는 새로운 통화 시스템입니다. 그들이 멋지게 만들었죠. 여기에 대한 돈이고요. 이건 자산은 뭘까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입니다. 지금 버블이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여기 합류해 계세요. 또 찔끔 먹고 빠지면 아마 폭등 나올 때 후회하겠죠. 폭등을 또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다가오는
퍼펙트 스톰도 읽을 수 있어야 돼. 그냥 주저리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 나가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인플루언서입니다. 네이버가 아람코와 세계 최대 석유 기업이죠. 중동의 슈퍼앱을 개발하기로 했다. 아랍어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의 인공지능 서비스도 개발하기로 했다. 슈퍼앱, 다기능 앱도 구축에 나선다. 네이버가 얼마 전에 네이버와 삼성전자가 손잡고 로봇, 여기에 OS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그 서비스 도입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네이버는 몇 년 전부터 사내에 로봇이 이동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로봇 세상 또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 이것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리튬이온, 액체를 쓰고 있죠. 여기에 전해지려고 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게 고체로 바뀌게 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혁신적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가동되는 5G, 사물 인터넷 세상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또한 준비해야 됩니다. 격변하고 있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시차를 두고 자율주행차도 우리 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 삼성전자의 낸드 출하량이 44%를 뛰었다. 낸드도 중요하고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D램입니다.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죠.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CPU가 있겠죠. 모바일에서는 앱이라고 씁니다. 이게 CPU 역할을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D램과 낸드가 있겠죠. 낸드는 HDD, 이게 이제 없어지고 SSD로 갑니다. 이 D램에서도 이제 최근에 나왔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이게 차세대 메모리로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에는 설계가 있고요. 팹리스, 그리고 파운드리가 있습니다. 이게 공장이죠. 대표적인 게 바로 대만의 TSMC입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지금은 미국은 자국 내 지금 인텔이 5위, 6위, 7위인데 거의 꼴찌 순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AI용 칩을 생산해 주겠다. 미국의 빅테크, 팹리스의 업체들의 물량을 생산해 주겠다고 하면서 미국이 자국 기업들을 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3위의 메모리 반도체사인 마이크론 또한 지금 HBM에서 치고 나가고 있어요. 정부의 지원 속에서, 국가의 밀어줌 속에서, 이 와정 속에서 반도체 전쟁 또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규격이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하나의 칩에다가 CPU,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같이 탑재가 됩니다. GPU도 계속해서 인공지능에서 시대를 만났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탄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함께, 그리고 생성형 AI와 함께 데이터가 폭증합니다. 로봇이 나오게 되면은요, 데이터가 더 미친 듯이 폭증할 거예요. 데이터가 가치이자 돈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생존과 성공을 위해서 코인 투자하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따라오는 거야. 그리고 또 10년 뒤도 대비해야 됩니다. 4.5차, 5차가 있어요. 이걸 저는 우주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이 많은 부분들을 제 채널과 멤버십을 통해서 저와 함께 준비하시지요. 저는 R&D가 직업입니다. 읽고 생각하고 연구하는 게 저의 업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버블, 너무 심장 펄럭펄럭 하지 마시고요. 심장이 가격이 올라갈 때 또 심장이 펄럭펄럭 되면 오래 못 갑니다. 떨어졌다고 많이 죽쳐 있으면 오래 못 가고요. 지지부진할 때 지치면 못 갑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걸어가세요. 목적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죠.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